안녕하십니까? 달려나 볼까 채널 진행하고 있는 수지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충청남도 예당 저수지를 러닝하고 온 이야기를 달려나 볼까님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달려나 볼까 채널 이혜승입니다. 저는 이번 달 8월 15일에 충청남도 예산군 웅덕면에 있는 예당 저수지를 찾아서 러닝을 했고요. 예당호수 중앙생태공원에서 차를 주차시키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당호 출렁다리까지 도착을 하고 다시 거기서 반환을 해서 출발지인 예당호수 중앙생태공원까지 돌아오는 코스로 러닝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러닝하고 오신 예당 저수지는 아마도 중부지역에 사시는 분 아니면 좀 생소할 수 있는 저수지인데요. 먼저 예당 저수지를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요? 네, 저는 보통 주중에 이곳 세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8월 15일 날 휴일에는 서울에 있는 집에 방문을 안 하고 이 세종시에 있으면서 좀 운동도 좀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를 보냈습니다. 8월 15일 날 한여름이라 날씨도 너무 덥고 그래서 한 일몰 앞두고 한 5시쯤에 가서 운동을 좀 할 곳을 찾았었는데요. 이제 네이버 지도에 이제 예당 저수지를 이제 찾아서 알게 되었고, 예당 저수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예당 저수지가 또 운동하기에 좋은 여러 요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당 저수지를 이제 찾아서 운동을 했는데요. 여기가 굉장히 역사도 깊고, 특히 예당 저수지가 이제 1929년 조선 말기에 조선 농지개발 사업으로 이제 여기 저수지를 이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해방이 된 이후에 좀 주춤했다가 1964년에 이게 완공된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당 호수는 아니고 예당 저수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100% 이 예당 평야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고, 인공적으로 뚝을 싸서 만들어 놓은 저수지라고 합니다. 이런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국내 저수지 중에 가장 크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게 워낙 이제 담수 용량도 크다 보니까 예당 저수지가 아마 서울의 속천호수 있지 않습니까? 속천호수에 담겨져 있는 물을 7번 담고도 남을 만큼의 어떤 큰 저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이 예당 저수지의 이름이 아까 말씀드린 사과로 유명한 예산군하고 당진시의 두 지역의 앞글자를 따서 예당 저수지라고 이름을 명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당 저수지의 주 목적이 예당 평야에 나오는 그런 논에 주로 이제 농업용 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 예당 평야가 있는 충청남도에서 나오는 생산되는 쌀이 전국에서 전라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쪽 곡창 지역이고요. 특히 이쪽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당진시는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제일 많고, 그리고 예산군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한 13위 정도 쌀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중요한 농업용 용수를 이 예당 저수지에서 공급한다고 합니다. 네, 예당 저수지에 대해 설명 잘 들었고요. 근데 예당 저수지에는 최근 관광지 개발 사업을 통해 예당 출렁다리와 나무 데크길로 만들어진 느린 호수길 등 다양한 공원시설물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직접 방문해서 보시니 어떻든가요? 네, 이번에 제가 예당 저수지를 찾아서 이제 러닝하게 된 이제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좀 멀리 가서 차 몰고 세종에서 찾아가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좀 멀리 이제 가서 자연과 함께 이제 러닝도 하고 땀도 흘리고 그런
뭐 그런 목적으로 이제 간 거고요. 여기를 이제 찾은 거는 아까처럼 이제 어떤 큰 그 저수지 그런 것도 굉장히 매력이었었고, 그다음에 자연 경관도 좋았지만 여기 그 느린 호수길이라고 그 나무 데크길로 만든 한 4.7km 되는 그런 그 나무 데크길이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도 이제 이름에서도 이제 나와 있지만 느린 호수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중앙생태공원에서 출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종착은 이제 예당 출렁다리에서 그 이제 끝나는 길이고, 이게 순환 코스는 아닙니다. 그래서 편도 한 4.7km 되고, 만약에 중앙생태공원에서 느린 호수길로 이제 이용해서 러닝하면 다시 그 길을 통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 그런 편도 4.7km 되는 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데랑 달리, 다른 데는 이제 뭐 나무 데크길로 돼 있고, 또 일부 이제 뭐 도로로 돼 있고, 또 뭐 자전거도로 돼 있고, 또 뭐 이렇게 뭐 이제 순수하게 이제 100% 나무 데크길로 안 돼 있는 게 좀 많은데, 여기는 한 4.7km 되는 길이 다 나무 데크길로 돼 있고, 특히 나무 데크길로 가면서 이게 이름에서도 나왔듯이 이제 느린 호수길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천천히 걷거나 천천히 뛰거나 또는 느림의 어떤 미학을 이렇게 추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넓은 그 저수지도 보면서, 여기 특히 예당 저수지는 그 황새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철새도 보고, 또는 그 주위의 경관도 같이 보면서 그 현대인들이 찾기 힘든 그런 그 여유를 좀 찾아서 천천히 걸으면서 좀 생각도 하고, 뭐 그런 의미에서 좀 만들어진 길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길게 나무 데크길이 굉장히 잘 돼 있고, 특히 그 나무 데크길이 평평하게 잘 돼 있고, 계단이라든가 그런 경사가 심하지가 않아서 이제 휠체어라든가 그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 편하게 이제 구경하실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특히 이게 나무 데크길이 이렇게 호수가 좀 안쪽에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 힘든 곳에 나무 데크길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푸른 이게 벼농사, 그 밑에 이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푸른 벼들이, 제가 갔을 때는 푸른 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보이고, 또 이제 바깥쪽에는 이제 호수도 보이고, 또는 이제 좀 물에 많이 잠긴 그런 나무들도 같이 이렇게 구경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느린 호수길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4.7km를 이제 느린 호수길, 나무 데크길로 이제 걷거나 뛰어서 이제 도착하면, 거기에 이제 예당호 출렁다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예당호 관광지에 예당호 이제 출렁다리가 있는 거고요. 한 길이가 한 400m 넘게 돼 있고, 그것도 뭐 국내 최대 출렁다리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국내 그 출렁다리가 한 200 몇 개가 있답니다. 그렇게 많은데, 뭐 하여튼 최장 그 출렁다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도착해서 이제 한 400m 걸으면서, 또 출렁다리 걸으면서 다리도 구경하시고, 또 이제 그 출렁다리 가운데에 그 예당호 출렁다리 그 타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층까지 올라가시면 이제 주위 경관을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잘 볼 수 있게끔 공간 조성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언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노레일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어린이라든가 이제 가족 단위로 갔을 때는 그 기차를 모노레일 기차를 타고 주위 그게 한 1km 좀 넘나?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앉아서 기차를 타고서 주위에 구경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달려나 볼까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저도 기회가 되면 예당 저수지를 방문하여 느린 호수길을 걷고 또 출렁다리 위에도 걸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예당 저수지 러닝하면서 인상 깊었던 것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뭐 개인 호불호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러닝할 때 이 나무 데크길에서 걷는 게 굉장히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이 데크길 위에서 걷거나 이제 달리게 되면, 일단 좀 흙길이나 시멘트 그런 도로 위보다는 좀 더 안전하고 덜 힘들게 이렇게 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데크길에서 일정 부분 이제 충격을 많이 흡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로도도 좀 덜 해주고, 특히 그 데크길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좀 더 자연적으로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크길 아래에 이제 그런 그 자연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그 물도 같이 감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가장 그 국내에서 제일 긴 데크길이 구성된 이 예당 호수, 느린 호수길이 굉장히 사실은 좀 좋게 잘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조금 이제 그 사실 조금 아쉬운 게 이 수도권에 이제 사시는 분들은 좀 그 저는 뭐 이제 세종에서 출발하니까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서울에서 오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거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그 방문할 수 있는 모티브를 줘야지 자기가 한 그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들여서 이제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게 뭐 주위 환경은 정말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데크길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이제 길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화장실 같은 거 이제 시설이 좀 잘 구성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데크길 외에 이제 먹거리라든가 주위에 다른 그 뭐 구경거리랑 같이 이렇게 컴바인 됐을 때 기꺼이 시간을 이제 많이 내 갖고 그 사람들이 방문을 더 많이 할 것 같고요.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좀 제 생각에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제 방문을 안 하는 게 이제 이 데크길하고 이제 출렁다리가 2019년도에 10월달에 만들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오면서 이게 이게 방역 조치가 좀 강화되면서 그 한동안 이제 그 여기 데크길하고 이 출렁다리를 이용을 못해서 더더욱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그 예당 호수에 그런 스토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그 예당 이름도 이제 그 만들어진 계기가 이제 뭐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 출렁다리도 뭐 길이가 이제 402m 이제 길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 이 넓은 예당 호수의 그 둘레가 40km고 또 너비가 한 2km, 한 지름이 2km, 그다음에 둘레가 40km 되는 그런 걸 조금 그 기억하고자 이 다리 길이를 한 402m로 만들었답니다. 뭐. 네, 말씀 감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예당 저수지의 느린 호수길 러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멋진 러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달려나 볼까 채널의 수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그 예당 저수지의 그 긴 나무테크 길 위에 슬로우 러닝은 빨리 뛴다고 해서 더 잘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준 러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